안녕하십니까, 박충렬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1년 전에 퇴임하고 오늘 처음 강연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원래 저는 이 베이스가 금속공학을 했습니다. 금속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대나무를 하니까 사람들이 금속하던 사람이 대나무를 왜 하냐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금속도 재료고 대나무도 재료에서 원래 제가 재료공학을 하기 때문에 흡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에 대해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고향이 담양입니다. 그래서 담양에서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담양에서 거기 공장에 대나무 공장이라든지 대나무 수공예 하는데 가서 조언해 주다가 저도 같이 대나무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연구한 지 한 2003년도부터 했으니까 거의 18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상당히 지금 위기의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탄소 저감을 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나무 중에서 그럼 뭘 심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대나무가 가장 좋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그러면 심으면, 대나무를 심으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자꾸 권장을 하는데 안 심어요. 안 심는 이유는 대나무가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이용 가치가 있어야 사람들이 자전해서 심는데, 우리 기후변화를 위해서 대나무 심으라고 하면 심을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 대나무에 물을 갖다 많이 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나무의 이용 가치를 높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개발해서 대나무의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 그런 얘기이고, 이제 거기에 대나무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 연구의 일부를 담당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걸 2부에서 제가 연구한 내용을 2부에서 말씀을 드리고, 1부에서는 이제 대나무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제 오늘 주제하고 이제 딱 그 결부가 되는 탄소 저감 연구예요. 기후 온난화라고 있는데, 기후 온난화라는 건 뭐냐? 산업의 발달로 대표적인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해 지구의 온도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다 알고 계시죠? 자, 기후 온난화에 의해서 폭염이라든지 그다음에 폭풍, 가뭄, 해수면 상승, 극심한 어떤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지구가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구 종말에 가까운다. 사실은 맞는 얘기는, 지금 얼마 전에도 독일에서 홍수가 뭐 1000년 만에 한번 났다고 하는 거기 나오고, 또 브라질에서 갑자기 또 눈이 안 오던 데가 눈이 엄청나게 오고,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엄청 일어나는데, 이게 기후 온난화 때문이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죠. 그런데 기후 온난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2050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 선언을 했는데,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뭐냐면은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하는데 CO2 발생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줄인다는 거. CO2 발생량을 줄이는데, 그래서 그 말에 우리가 탄소 저감, 저탄소 무슨 생산이다, 저탄소 어떤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CO2에서 요 C에 대한 걸로 초점을 바꿔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CO2죠. 그 CO2 발생량을 흡수량과 같게 하는 것이 요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저게 무슨 소리냐 그러는데, CO2 발생하는 것만큼 CO2를 갖다가 흡수하게 하게끔 운영하는 것이 바로 탄소 중립 정책이다, 그런 얘기가 되고,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했죠. 발표를 해가지고 3+1 전략을 해갖고 경제 부재의 저탄소와 탄소 중립 사회를 공정전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되려면은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포집을 하고 또 저장을 하고 활용을 하고 하는 이런 핵심 기술이 발전을 해야 저것이 가능하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럼 탄소를 없애는 좋은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CO2 배출을 적게 해야 되겠지만, 또 배출된 CO2를 갖다가 흡수를 포집을 해야 되는데, 그 포집하는데 나무 심기가 제일 좋다. 나무 심기가. 그래서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런데 그 나무를 그럼 뭘 심느냐?
옛날에 타임지에 한번 나왔어요. 대나무가 제일 좋다. 대나무. 왜냐? 일반 나무에 비해서 장점이 엄청 많죠. 나무에 비해서 산소 배출량이 35% 정도 많다. 이제 제가 실험은 안 해봐서 이제 좀 약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얘기들 하고 있고,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이 대나무 한 나무에서 연 5.4kg을 갖다 흡수를 해주는데, 대나무 숲을 잡았을 때 1헥타르를 잡았을 때 1년에 6,200번이 거기 1헥타르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33.5톤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 본수에다가 1년 365일 곱해가지고 계산하면 이거 나옵니다. 제가 33.5톤을 갖다가 흡수를 하는데, 소나무 숲은 9.7톤, 상수리나무 숲은 16.5톤, 벚나무는 9.5톤. 그래서 약 한 2배 정도. 그래서 대나무 숲이 아무튼 2배 정도 더 탄소를 갖다, 이산화탄소를 더 흡수를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대나무 숲이 어느 정도냐? 약 8,000헥타르 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데는 22,000헥타르라고 또 쓴 데도 있고, 그 책도 조금씩 이제 제가 통일을 좀 하라고 했는데 좀 왔다 갔다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 이제 되게 8,000헥타르라고 하는데, 이게 대나무 숲이라고 하는 것이 이 면적 찾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우리 조리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고 신우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거 계산하기가 상당히 힘든다. 그래서 숫자가 좀 틀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8,000헥타르 중에서 전남해가 약 절반이 좀 넘게 있고, 경남해가 30%, 우리도 한 30% 정도 이렇게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담양에. 그 다음에 피톤치드 발생량은 편백의 2배다. 뭐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했을 때 바이오매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걸로 따졌어도 타수종의 몇 배 된다. 그래서 이 대나무 숲으로 하는 것이 이 탄소 저감에 제일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뭐냐? 저 대나무 심으면 뭐입니까? 이용 가치가 없으면 사람들이 안 심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나무 숲 육성의 필요성을 갖다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해보면, 정리를 해본다면 탄소 저감 효과도 좋다. 관광도 좋고 또 친환경 천재다. 그래서 새집 증후군을 갖다 우리가 막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강도라든지 열 전도성도 목재의 3배다. 우아한 자연색, 방무상 천연 코팅, 이거 플라스틱, 금속의 대체 재료로도 엄청 좋죠. 이것이. 그럼 목재는 이제 강도가 낮기 때문에 코팅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해갖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열 전도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대나무를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어른들이 대나무는 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차다. 그래서 여름에 더울 때 이렇게 대발 위에 거기에 눕고 이렇게 해갖고 대는 아주 찬 것이다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찬 재료는 없어요. 다 주변 온도가 다 똑같지. 찬 재료가 있다면 그건 완전 노벨상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냉장고를 갖다 만들 수 있으니까 에너지 안 들이고서. 찬 재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열 전도성이 목재나 다른 것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높다. 그러니까는 목재에 누우면은 얼마 찬 느낌이 안 나는데, 이 대나무 발 위에 누우면은 우리 몸에서 열 뺏어갈 때 굉장히 빨리 뺏어가니까 굉장히 차게 느껴진다. 그런 얘기고, 거꾸로 이 땡볕에 있는 이 대나무 발 위에 누우면은 이제는 더 뜨겁죠. 그러니까 겨울에 우리가 대나무 요 장판으로 해놓고 나오면은 더 따뜻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차고 더운 것은 없고 목재 열 전도성이 3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명이 고강도 재료, 그 다음에 성장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2개월이면 다 자라는 것이 없고 1년생은 대나무를 못 씁니다. 너무 물러서. 근데 사실은 2년생부터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재로 나무 중에서 2년 뒤부터 쓸 수 있는 나무가 이상이 없죠. 별로. 그래서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사용까지 기간이 짧다는 것이 2년 정도면 쓸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나무들은 한번 심으면 한 3, 40년 동안 길렀다가 거름을 다 베갖고 쓰고 다시 또 심어야 되는데, 이 대나무는 한 번 심으면 그 다음에는 심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땅속 줄기에서 계속 올라오니까 오히려 대나무 밭을 유지를 하려면은 간벌이라고 그걸 베줘야 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그래서 이 대나무는 오히려 베어줘야 된다. 그래서 한 번 심으면 다시 심을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대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아주 자원이 많죠. 동남아만. 우리 한국은 이 대나무 생산국으로도 안 들어가요. 왜냐면 다른 나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한국은 저 남쪽에 조금밖에 없어서 안 들어가는데 아무튼 그래도 있고 미네랄 같은 거 아주 많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밥을 먹고 또 중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뭐 또 대나무 수액도 먹습니다. 대나무도 이 당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죽순 나오기 전에 요 밑에서 한 20cm 정도로 갖다 이렇게 자르고 거기다 비닐을 씌워 놓으면은 하루 밤새 약 한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물이 쌓여요. 그 수액이 쌓이는데 그걸 먹으면 좀 달짝지근해갖고 우리 단풍나무 그 고로쇠 물처럼 하는데 고로쇠 값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저 대나무 저 수액이. 그래서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당분이 많이 있고 그 다음 특히 대나무에 많은 것이 미네랄이 많아요. 아주 미네랄이 많아가지고 우리 요 피 순환에 요 혈액 순환에 아주 좋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어서 대나무 숲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겁니다. 왜 안 하냐? 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담양만 해도 담양은 관광지로서 대나무 관광지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얘기하면 대나무가 없애고 싶어서 난립니다. 애물단지입니다. 애물단지. 자, 그 이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관광하는데 거기만 조금 이용되지 이 대나무를 이용하는 데가 없다입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들어와가지고 사용 안 하죠. 그 다음에 중국산이 뭐 엄청 들어와가지고 하도 싸가지고 요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대나무를 갖다 심어봤자 대나무가 보존해라 그러는데 해봤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쓸모도 없는데 이걸 왜 하냐. 그래서 이제 대나무 가서 없애려고 대나무를 갖다가 벼가라. 이제 돈 주고 뭐 한 나무에 1,000원이라도 주라. 오히려 돈 달라고 그럽니다. 대나무 벼가는 사람이. 왜냐하면 그 인건비, 그 대피는 인건비를 달라고 그러고 오히려 돈을 달라고 그럴 정도예요. 그럴 정도니까 지금 얼마나 인기가 없는 줄 알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대나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원통형 형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용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건조에 따라서 쉽게 길이방향으로 깨져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또 이용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곰팡이가 잘 씁니다. 곰팡이가 잘 쓴다는 얘기는 안에 영양소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곰팡이가 잘 씁니다. 그래서 나무보다도 오히려 곰팡이가 더 잘 씁니다. 그래서 대나무 편상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는 시원하기 좋죠. 1년만 지나면 회색으로 변하면서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금방 변해버립니다. 그 영양소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나무를 갖다 많이 심고 수술하려면은 지금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고 대나무 신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신기술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이건 바로 대나무를 신소재화 해가지고 뭔가 중국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또 대나무의 단점을 극복하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백스루가 이루어져야지 뭔가 이루어지지. 지금 말로만 대나무 좋으니까 이 탄소 저감을 위해서 기후변화를 갖다 막기 위해서 우리가 대나무 심자 아무리 해도 안 듣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나무를 어떻게 그러면 이용 가치를 높이느냐 하는 것이 제 2부에서 제가 연구한 것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나무 원통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자꾸 깨져서 문제가 되니까 안 깨지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깨지는 연구 국가적 못해. 그래 안 깨지는 연구를 이제 요놈 안 깨지고 그대로 쓰는 걸 했어요. 자, 원통형 대나무 뭐 악기, 건축자재, 공예품 이것은 되게 깨지는 것이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안 깨지게 하자. 아까 깨지는 이유를 알아야 안 깨지는 걸 갖다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지는 이유가 바로 외피 수축률이 내피 수축률보다 더 커서 깨진다. 그러는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실은. 수축 속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되게 대나무를 갖다 건조를 시키면은 여기 안쪽이부터 건조가 됩니다. 안쪽에. 내피 쪽이부터 건조가 되고 외피 쪽은 건조가 늦게 됩니다. 그러면 건조가 늦게 되는데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깨지는데 이제 그때 그 깨지는 것은 응력이 잔류응력이라고 합니다. 그 잔류응력이 쌓여가지고 그 임계치를 넘으면 깨지게 되는데 그 잔류응력이 이 변형률에 비례를 하는데 그 변형률은 외피 수축률하고 내피 수축률하고 그 차이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축률 차이가 크면은 잘 깨진다. 수축률 차이가 크면. 그래서 이제 요거에 착안해서
그러면 안 깨지게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대통에 이제 잔류 응력을 갖다가 한번 조사를 해보는데, 이 생대입니다. 맨 처음에 대나무 막 베가지고 생대를 가지고 요 실험을 해보면은 이 외피 쪽에는 압축력이 가해져 있고 내피 쪽에는 인장력이 가해져 있어요. 자, 그럼 외피 쪽에 압축력이 가해져 있다는 것은 재료가 잘 안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응력 상태가 사실 저런 장류 응력은 아주 좋은 그 재료에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상태가 바로 무슨 상태냐면은 우리 그 강화유리 있지 않습니까? 강화유리. 형광 같은데 큰 유리가 있는데 그 유리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깨지니까 저건 무슨 특수 재료로 만든 유리가 아니냐, 특수 유리 아니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똑같은 일반적인 유리 재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저걸 이제 액상에서 유리 액상에서 요 판으로 부을 때 윗면하고 아랫면을 냉각을 빨리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액상에서 응고를 하면서 수축을 하겠죠. 이때 수축할 때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액상이기 때문에 수축하는데 방해가 안 돼요. 아무런 응력 그런 것이 어떤 잔류 응력이 안 생기고 그냥 수축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표피 위아래 표피가 딱 수축이 돼가지고 응고가 됐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가운데 있던 액상이 이제 수축을 할 거 아닙니까? 응고를 하면서 거기 수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깥에 있는 놈은 이미 굳어가지고 요 수축하는데 안 맞춰주는 겁니다. 그 수축을 가운데 있는 놈이 막 하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놈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 있는 놈한테 압축 응력을 가야 되겠죠. 압축 응력을 가하는 상태가 되고 위아래 쪽에 다. 자, 안에 있는 쪽은 인장 응력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피 쪽에, 양쪽 표피 쪽에 압축 응력을 가하고 있으면은 그 재료가 안 깨지는 겁니다. 왜 안 깨지냐? 우리가 깨려고 그러면 유리를 이렇게 놓고 만약에 꽉 누르면 깨지는 이유가 위가 깨지는 겁니까? 밑에가 깨지는 겁니까? 밑에가 깨지죠. 위에서 누르면은 밑에는 인장 응력, 이렇게 잡아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위는 압축하는 힘이 작용하니까 항상 재료들은 압축하면 깨지지 않고 인장할 때 깨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는데 이렇게 큰 강화유리가 있는데 그러면 손으로 민다든지 누가 망치로 치든지 멍둥이로 딱 치면은 여러분이 깨지려면은 요 인장 응력이 나와야 되는데 바깥에서 꽉 악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벌어진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강화유리의 원리인데 그 원리가 이 대나무에도 생대에는 처음부터 오리지널로 저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저놈이 물이 이 속에 들어있을 때는 꽉 차 있을 때는 여기는 압축응력이 가해지고 바깥에는 인장응력이 여기 바깥에는 쭉 돌아서 압축응력이고 가운데는 인장응력인데 인장응력은 이렇게 깨질 정도가 아니고 자 그래서 안 깨지고 있는 건데 이제 건조가 약간 되면은 요 물이 빠지면서 이런 잔류 응력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닉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칼로 이렇게 딱 인조로 쪼갠 겁니다. 인조로 쪼개면은 딱 붙어 있는데 그놈을 이렇게 겹쳐 있는 이렇게 붙어 있는 놈을 딱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겹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잔류 응력이 압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제 증명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상태는 깨고 해보면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건조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는 거꾸로 바뀝니다. 여기 바깥에가 인장이 되고 안에가 압축이 됩니다. 이제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다가 더 빠져나가면은 요게 이제 심해져 가지고 이렇게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 상태는 안 깨져는 있지만, 안 깨지고는 있지만은 앞으로 깨질 상태고 요 잔류력이 인장하고 압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 성질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놈을 칼로 만약에 딱 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벌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요 수축률이 외피가 내피보다 더 크고 수축 속도가 요 내피가 먼저 수축을 해갖고 여기 내피가 먼저 수축을 해가지고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외피가 수축을 하게 되면은 내피가 버티고 있으니까는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죠. 즉 쉽게 말하면 우리 논바닥이 우리가 가물었을 때 논바닥이 짝짝짝 갈라지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논바닥 위에 있던 물이 이제 날아가니까 그 바닥 위가 논바닥 위가 이렇게 수축을 하려고 합니다. 물이 빠져나 수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밑에는
버티고 있는 거죠. 수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물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 위는 수축해서 이렇게 되는데 아래가 버티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저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생대 이제 열처리를 해가지고 그걸 막은 것인데 이 생대는 아까처럼 이런 상태다. 압축이 바깥에 있고 인장이 돼 있는데 이제 열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건조가 일어나니까 이제 인장이 바깥으로 오고 안쪽에 압축이 되니까 이제 깨지려고 하겠죠. 자, 깨져야 되는데 온도가 높다 이겁니다. 온도가 높은 온도 상태라 이겁니다. 저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도달을 했는데 깨져야 되는데 온도가 높으면은 연화가 일어나 가지고 안 깨지죠. 우리가 대장장이들이 쇠 그 할 때 빨갛게 달고 갖고 막 때리면 안 깨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깨져야 될 상황인데 온도가 높으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로 해갖고 물을 다 뺄 때까지도 안 깨지고 이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물이 들어오면 물이 하나도 없을 때 지금 이런 상태인데 물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런 상태로 다시 가버려요. 그러니까 바깥에가 물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바깥에가 압축이 되고 이런 데가 돼가지고 물이 다 빠져 있는 상태인데도 오히려 생대하고 같은 현상이 됩니다. 설명이 좀 복잡하기는 하시겠지만 아무튼 쉽게 얘기하면은 생대처럼 물이 있을 때는 안 깨진다. 안 깨지는데 이놈이 물이 빠지면은 응력 상태 거꾸로 되고 깨진다. 그런데 이걸 안 깨지게 하려면 고온에서 물을 빼면은 고온 상태에서는 이 물질들이 연화가 되어 있고 이제 또 고온으로 올리면서 또 서피스 쪽을 먼저 가열을 합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이제 고온에서 그런 물을 빼니까 안 깨진다. 이제 그런 놈을 다시 상온에 이제 내리게 갖고 노출을 시키면 이제 물이 서서히 조금씩 들어오게 된다. 그럼 물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생대 있을 때처럼 오히려 이 바깥에가 또 압축이 돼가지고 더 꽉 안 오게 된다. 그래서 똑같이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생대하고 똑같은 상태가 돼갖고 안 깨진다 이겁니다. 더.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